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 라리가 채널입니다. 이강인 선수와 파리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 잠깐 이강인 선수 동료였던 음바페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어제자 현지 시각 수요일 밤에 우에파 슈퍼컵 경기가 있었죠.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붙어서 유럽의 최강자를 확실하게 가리는 단판 승부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와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이탈리아의 아탈란타가 붙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강인 선수 동료였던 음바페는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우에파 슈퍼컵 우승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고 벌써 트로피까지 들고 아주 상쾌한 출발을 시작했죠. 제 꿈 중에 하나가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언젠가 뛰는 모습을 보는 건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음바페와 다시 만나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친구인 음바페 선수의 짧은 소식이었고요. 파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이제 리그앙 프랑스 리그 개막이 얼마 안 남았죠.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개막전이 열립니다. 르하브르와의 경기고요. 르하브르 홈구장에서 열리게 되고 파리 입장에서 원정 경기죠. 한편 이강인 선수 사우디 이적설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이강인 사우디 이적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국 클럽들에서의 거액 이적설이 터진 다음에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사우디에서의 충격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호날두가 현재 사우디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 호날두에 버금가는 연봉을 이강인 선수에게 보장하면서 메가톤급의 제안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이런 기사가 나오면 보통 대충 찌라시라고 흘려들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프랑스의 산티아우나라는 기자인데요. 이 기자는 평소 신뢰성에서 특히 프랑스 관련 기사들은 1티어급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자로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현지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분명히 사우디에서 뭔가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중요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썼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없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 무언가라도 실체가 있는 얘기다. 진짜 사우디에서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하지만 영국의 거액 제안을 거절했던 것처럼 파리 구단과 루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새 시즌에 아주 중요한 선수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절대 판매 금지라고 생각하기에 실제 공식 제안이 들어와도 이 제안은 성사되기 어렵다. 이강인 선수는 어찌됐든 최소한 1년은 더 파리에 더 있는다. 이것이 현재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요. 이강인 선수도 파리에서 새 시즌 데뷔를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파리에서 어떻게 시즌을 보낼까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주전 확보를 해서 경기에서 선발로 뛰냐 못 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강인 선수의 실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루초 감독의 전술 특성상 그리고 선수들의 구성이나 조합상 여전히 좀 애매모호하고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축구라리가 채널에서 예전에 이미 영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지만 그 선수 데지레 두에죠. 위넨과 데려오려고 경쟁하던 그 선수 데지레 두에를 파리가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도 약간 놀라운데요. 위넨과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었고 위넨으로 갈 수도 있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행선지는 파리였습니다. 이제 데지레 두에 선수가 오죠. 이 선수는 저희 채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윙,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 윙 모든 전방 공격진에서 다 뛸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다양스럽게도 지금 흘러가는 판도가 친선전 두 경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판도를 보면은 이 새로 영입되는 두에 선수가 경쟁자가 되기보다는 이강인 선수와 맞물려서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부분도 보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아주 흥미롭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보죠. 원래 이강인 선수는 어린 시절 예전부터 공격형 미드필더나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축구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 성인 프로팀 발렌시아에서 뛰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뛰던 주전들 그리고 뭐 성인 선수들의 빈자리를 메꾸는 식으로 해서 윙 그러니까 측면 포지션으로도 조금씩 뛰기도 시작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요. 그러다가 마요르카에 가서 왼쪽 윙으로 완전 대박을 터뜨렸죠. 하지만 여전히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 즉 중앙 쪽으로 종종 이동하면서 굉장히 플레이를 뛰어나게 했었습니다. 근데 파리에 와서는 여기저기 미드필더에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다가 오른쪽 윙 자리에 아무래도 좀 더 루초 감독이 이강인 선수 역할을 염두에 두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윙, 오른쪽 윙,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모두 소화 가능한 데지레 두에가 오면은 이강인 선수의 지금도 쉽지 않은 경쟁 구도가 더욱더 심해지지 않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었죠. 근데 스투름 그라츠나 이번 라이프치히와의 친선전을 통해서
그런 불안이 조금씩 희석됐습니다. 두 번의 친선전에서 이강인 선수를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우는 전술을 쓰면 한 명은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을 해서 뒤에 4백 수비진을 보호하고 그중 또 다른 한 명은 전방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죠. 전방 좌우로 롱패스나 중앙지역으로 패스로 공격의 시발점이 됩니다. 아니면 측면 킬패스도 나올 수 있고요. 그 자리에 이강인을 전술상 놓고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즉 굉장히 후방에 자리 잡은 후방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자리 잡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킬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루초 감독이요. 막힐 때는 좌우로 방향 전환도 크게 하게 만들고요. 이거는 예전에 베론이나 폴스콜스, 피롤로 등과 같은 뛰어난 선수들이 이런 역할을 했었고 이강인 선수도 이번 친선전에서 그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멋진 활약을 했습니다. 평점도 친선 2연전 모두 팀 내 최고 평가를 받았죠. 또한 이런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역할 뿐만이 아니라 왼쪽 좀 전방에 하프윙, 메잘라라고도 하는데 미드필더 하프윙 위치에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또 중앙 공격수에게 멋진 땅볼 패스, 거의 어시스트급의 패스를 떠먹여 줬었죠. 미드필드 중앙 쪽에서의 볼 배급이나 활발한 움직임도 있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렇게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미드필더 전체 지역에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활약도도 오른쪽 윙에서 잠깐 뛸 때보다는 미드필더에서 활용이 더 좋았고요. 그러면 엘리케 감독은 분명히 이강인 선수를 또 한 번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해볼만 하다고 고려할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런 인식이 또 친선전을 통해서 심어졌고요. 오른쪽 윙보다는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인식이요. 물론 지금 오른쪽 윙에 마땅한 선수가 덴벨레 밖에는 없지만 콜로 무아니 선수도 오른쪽 윙에 뛸 수 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다른 미드필드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해서 루초 감독이 선택한다면, 그래서 미드필더로 뛰게 된다면 데지레두 궁극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 루초 감독은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을 활용하지 않는 전술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던지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던지 간에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앵커 역할을 하거나 하프윙 같은 역할을 하는, 메잘라 같은 역할을 하는 연계형 미드필더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데지레두에도 미드필더, 즉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보다는 왼쪽 윙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와 직접적인 경쟁은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경쟁도 안 하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리가 두 해를 영입한 이유도 사실 음바페가 나가게 되면서 왼쪽 공격수 보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선전에서 겨우 16세인 신의 음바예와 바르콜라를 번갈아 가면서 썼었죠. 근데 이게 웬걸 바르콜라보다도 16세인 음바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골까지 기록하면서요. 황당하게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만큼 바르콜라가 인상적인 모습을 친선전에서 못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비상이 걸렸고 왼쪽 윙으로 뛸 수 있는 두 해의 영입에 총력전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구단주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설득했죠. 결국 그래서 두 해의 영입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두 해는 1차적으로 바르콜라만 남아서 믿업지 못하게 된 왼쪽 윙을 보강하는 자원으로 1차적으로 영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왼쪽 윙에서 주로 뛰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마요르카를 떠난 다음에 파리에 입성해서 왼쪽 윙으로 잘 나가지 않고 미드필더 위치나 오른쪽 윙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와 겹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한국 팬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하나 사라지는 거죠. 또한 이강인 선수는 친선전에서 굉장히 두 번 연속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지 팬들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반응도 우리 축구라리가 채널 바로 직전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렇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호평도 늘어났기 때문에 개막전 미드필더 선발진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도 많습니다. 작년 후반기처럼 비티냐, 에메리, 파비안이 먼저 나서고 네베스가 교체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반면, 하지만 무슨 소리냐, 친선전 보니까 이강인이 굉장히 폼이 좋다, 굉장히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티냐, 이강인, 네베스로 선발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베스도 두 번째 친선전 라이프치히 친선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비티냐, 이강인, 네베스를 꼽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개막전에서 이가인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친선전 전만 해도 이가인 선수가 아무래도 개막전부터 선발 출전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친선전에서 모습을 보고 개막전 선발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루초 감독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을 선호하고 사랑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이가인 선수가 친선전 2연전에서 완벽하게 보여줬죠. 따라서 개막전 선발 출전에 대한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이제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죠. 개막전이 얼마 안 남았고요. 개막전 선발, 과연 이가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지 기대감을 갖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가인 선수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대질의 두 선수지만 현재 흘러가는 정황상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다행히 그런 모습이 친선전을 통해서 그려진다. 그리고 파리 내부 사정, 왼쪽 윙 사정에 대해서 봤을 때 그렇게 그려진다. 바로 개막전 경기, 토요일날 새벽 경기가 끝난 대로 또 우리 축구라리가 채널 이가인 선수에 관해서 재밌고 알찬 소식 가지고 또 현지 반응 가지고 바로 또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우리 채널 마무리하고요.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 Hasta luego.